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꼭꼭 수요일마다 대모로 갔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자기 사육 차리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습니다.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스튜디오에는 지금 변호사 한 분과 회계사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최은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은 회계사님은 비영리단체 감사를 오랫동안 맡았다고 예. 들었습니다. 한 몇 년 맡아 계셨습니까? 뭐 회계사 시작하고 예. 한 1년, 2년 지나고부터는 아, 비영리 분야를 계속 주로 해왔습니다. 예, 비영리단체를 주로 맡으셨군요. 예. 그럼 한 30년 예, 그 정도 됩니다.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의혹이 거의 다 해명됐는가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주 크게 나눠본다면 사람들이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봤던 것이 왜 할머님들이 서운해하느냐,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왜 본인은 지원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느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지원을 실제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정대협이나 정의원이라고 하는 곳이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뭐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게끔 이끌었던 것도 결국 정의원의 활동의 결과다라는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예. 그 외에 그 이후에 불거진 것들 혹시라도 뭐 안성 쉼터라든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이용한 것은 혹시 아닌가라는 의혹도 불거지는데 네. 그 부분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회계장부를 통해서도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본다면 90% 이상 해명이 됐겠죠. 네. 최호윤 회계사님 보시기에 뭐 증빙 서류들을 보신 건 아닙니다만 예. 설명하는 대충 이제 얼개들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의혹, 예.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정의원에 있는 여러 결산서, 장부를 보고 낸 의혹들이 아니라 예. 국세청 홈택스, 그러니까 아. 장부와 결산서가 좀 다른 정보입니다. 예. 옮겨 적어놓은 정보인데 거기에서 나온 의혹들로서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계좌나 이런 부분들 다 검찰에서 조사받겠다. 예. 그리고 정의원에서 필요한 자료들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관리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구분해서 하나는 우리가 냈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떳떳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해서 밝히겠다.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쪽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그냥 예. 기타로 한꺼번에 묶어갖고 이만큼 신고하고 많은 이게 뭐냐? 왜 이게 좀 조목조목 항목마다 예. 제대로 적어갖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는데 두루뭉술 예, 기타로 예. 묶지 않았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예. 국세청에 나와 있는 올리는 이 자료가
단체의 결산서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일반 기업은 외부 감사 받으면 다트 파일이라 해서 금감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립니다. 근데 여기는 있는 자료를 국세청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서 작성하는 요령에 따라 올립니다. 근데 그 작성 요령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사업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이 나가면 그것을 인건비 또 임차료 나간 부분 예. 나머지는 다 기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사무실 이제 임차료. 빌린 돈 말고는 다 기타로 분류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성 요령에 그러니까 예. 인건비, 임차료 외에는 다 기타로 가니까 특히 이런 인권 단체라든지 운동하는 단체들은 기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게 보이죠. 예. 그래서 지출 목적란 같은 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적고 마는 겁니까? 지출 목적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양식에서 여기서 갔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런데 지출 목적은 우리가 이게 3월달 보고할 때와 4월달에 결산 공시할 때 두 가지 작성 요령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4월달에 만들어낸 양식에서는 인건비, 임차료, 기타만 쓰고 예. 3월달에는 이거를 지출 목적별로 구분해서 쓰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호프집에서 예. 3,300만 원이 나갔다. 예. 거기다가 뭘 얹어주려고 한 거냐? 도대체 왜 한 술집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양식 작성 요령에서 예. 어떤 1년 동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지출 목적 여기 같은 경우는 모금 사업비입니다. 예. 모금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금액을 적고 거래처에다가는 대표적인 거래처 예. 거기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1년 동안 모금 사업이 전체가 3천만 원인데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래처가 그냥 옥토버스라고 하나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3천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 들어갔던 모금 사업비가 3천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건 뭐 티켓을 만들거나 행사 연락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뭐 인쇄물을 만들거나 모든 것들이 그렇죠. 아무튼 해서 맥주값과 함께 그냥 그렇죠. 딱 적히는데 그냥 어느 맥주집 하나만 적힌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대표 거래처만 적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그럼 부분입니다. 이게 정의연의 장부에는 다 돼 있는데 국세청에다 옮겨 적을 때는 그렇게 하나만 딱 적으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정의연의 홈페이지 가서 보면 예.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모금 활동비를 실제 활동비, 진행비, 그리고 SNS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언론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 기자가 국세청에 그걸 보고 이걸 정의연에다 물어봤으면 되는 거네요. 정의연 쪽에서는 정의연 쪽에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적지를 않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로 옮겨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초기에 사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세무와 관련해서 또는 뭐 기장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몇 명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는데 거기에 99 또는 999 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 이걸 또 그냥 대충 적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이거는 뭡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양식이 예. 그러니까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혜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적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영리 단체는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혜자가 있는 자선단체, 주로 네. 사회복지 아니면 장학재단 이런 데들은 누가 장학금 몇 명이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되죠. 아, 예. 그런데 이런 자선단체, 장학재단이 아니면 네. 이렇게 환경단체라든지 인권단체 여기는 수혜자가 몇 명이라는 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적다 보면은 몇 명이라는 게 확정하기가 힘드니까 예. 3월 말에 기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999가 되든지 또 어떤 단체는 그냥 1로 다 적기도 하든지 어떤 단체는 111로 적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이 자선단체, 이 단체들에게 중심으로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예. 이런 시민단체, 인권단체 이런 쪽에서는 이 나온 정보가 오해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권단체는 아니면 환경단체는 몇 명에게 우리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결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이 그 숫자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예. 정말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를 뭐
111로 쓰던 999로 쓰던 이게 예, 의미로 예. 쓴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장 의아해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2월이 22억 원이 생겼다는데 예, 예. 이게 넘어갔으면 넘어간 장부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쪽에서 2월이 생겼는데 넘어갔는데 왜 여기는 없냐 이거거든요. 예, 예.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예. 단체가 실수한 겁니다. 아. 그 실수의 책임은 무조건 단체에 있죠. 어찌됐든. 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보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단체에 우리가 이 기부금, 모금 사용한 실적은 3월 달에도 한번 보고를 하고 예. 4월 달에도 한번 보고합니다. 근데 3월 달에 보고한 자료에는 예. 2월액이 22억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3월 달에 보고한 건 22억이 다 있고 4월 달에 한 거에서는 누락됐다면 이것은 여기 자체가 실수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2월금이 제로다라고 했는데 예. 그 4월 달에 결산 공시한 자료가 더 뒤쪽에 보면은 예. 단체의 재무 상태표가 나옵니다. 아. 그 재무 상태표에 보면은 예. 예금 잔고가 한 23억 정도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얼마가 있었고 기말에 23억 정도가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서 그 칸만 보면은 이거는 22억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3월 달 자료 또 뒤에 있는 결산서를 보면 이게 기재는 단체가 실수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나왔냐면 국세청에서 홈택스 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는 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방법이 단체가 입력하려면 작년에 들어온 금액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기능들이 계속 보완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끌고 왔겠다 왔겠다. 생각하고 아. 그냥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회계에 관한 문제인데 회계가 아니라 이제 시세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힐링센터. 예. 고가 너무 비싸게 사들였고 또 팔 때는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예. 그 차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뭔가 뒤에 의혹이 있든지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업계약서가 있었다든가 차액을 뭐 빼돌렸다라든가 아니면 네.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관되게 초반부터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있는 집들 중에서는 좋은 집이었고 새로 지은 집이었고 건축자재 같은 것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같이 해임이었지만 그쪽에서는 9억 원 가량이 내놨었지만 그거를 오히려 좋은 목적에 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해서 이제 건축주와 7억 5천만 원 가량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변의 다른 집들은 그보다 훨씬 싸다. 예. 그리고 심지어 건축주 같은 경우에도 저 스테인리스 스틸 공법을 썼을 때 본인의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도 평당 300에서 400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 왜 저 집만 그렇게 유독 비싸다고 하느냐.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집은 팔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예. 건축주 본인이 자기가 노후를 보내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자재를, 그러니까 말을 빌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벽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벽돌을 썼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도 7억 5천만 원 가량이 나간다라고 사실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제 그동안 보도가 나갈 때도 그 얘기들이 같이 나가줬으면 이게 이걸 믿어야 될까? 못 믿겠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판단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다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명을 했고 이제 안성쉼터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우리 새 물건 좋은 물건일 때와 물건이 낡았을 때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또 매매도 안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 것뿐이다라는 해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네. 또 검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예. 회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을 받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된 개인 예, 예. 계좌로 받았다. 예, 예. 이거는 회계와 관련해서 위법은 아닙니까? 저는 윤당선인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의 큰 축이 기금 회계와 예산 회계라는 제도입니다. 예. 다른 말로 비영리 단체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 정 의원이 할머님 장례 비용의 예산이 없었다. 예. 근데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 장례비로 쓸 수 있느냐? 아. 나중에 지나가면 예산이 없는데 왜 썼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경우가
조의금이기 때문에 예. 저 조의금이 또 단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 같이 움직인 경우에 결국은 이게 법인으로 들어갈 때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나오고, 그리고 조의금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기부금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선인이 이런 걸 쓰고 네. 했던 내역들을 미리 다 공개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의혹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회계적으로 보면 이 당선인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건 실수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 돈이 딴 데 빠진 게 없다면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창회를 하다 보면 10년 전 총무 이름으로 계속 통장이 그럴 수 있죠. 넘어가고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걸 봤는데도 그래도 단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했던 건데 나름대로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검찰 수사 당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만약 윤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명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장부상으로도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머니들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도 만약에 정의기억연대 할머님들 비용에 장례 비용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따로 받은 거라면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모금한 돈 전체하고 집된 돈 전체가 맞느냐, 혹시 중간에 빈틈이 생겨서 어딘가로 돈이 흘러나간 건 없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큰 의혹을 국민들한테 남겼고 또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잘 진행되면서 가련해지기를 저희가 기대하려 보겠습니다. 예, 최호연 회계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양부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자신을 향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죠.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미향 의원은 딸의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으로 마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해당 기사는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SNS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표현한 것은 할머니가 딸에게 준 용돈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여권의 반응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고, 이낙연 의원도 검찰 수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미향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만 검찰의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의원의 퇴출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이해할 수 없고 수사로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언제쯤 윤미향 의원을 소환할지도 관심인데요. 한동안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임기 시작 이틀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고 국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하루 종일 굳게 닫혔습니다. 의원님 말씀 해주시긴 어려울까요? 그런 뭐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못했던 개원 준비와 함께 곧 있을 검찰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여러 의혹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12년 그 개인 계좌 모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의원들에게 너무 큰 짐을 들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번 기자회견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빠르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광복이 오지 않았다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윤 의원의 해명으로 당이 안고 있던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소속해 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자회견만으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소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통합당은 윤 의원 퇴출운동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개원과 동시에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입장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계좌 내역 공개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통합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반응이 다른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국조하자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또 발목을 잡을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못은 일부 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부분 속에서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공방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윤미향 의원이 꼭 염두에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국민의 다수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를 했다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조국 사태와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여 진보 성향들이 당시에는 조국 장관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친여 세력에서조차도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거는 팩트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결국 뭐 검찰 조사에서 미진하다 보면은 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윤미향 의원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그 당원 그룹 게시판에 이용수 할머니 비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 지금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는 그러니까 뭐 회계 부정이나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그러니까 정대협 30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일종의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활동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해왔던 이 지금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이 역사적인 이 진상, 그리고 또 뭐 여성과 또 평화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년 만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용수 할머니는 그 가치는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났던 지금 뭐 회계 부정과 뭐 또 뭐 유용, 뭐 이런 공급 유형에 대한 그런 여러 의혹들은 검찰 조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윤미향 이 의원에 대한 그냥 이 정치적인 뭐 반대의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미향,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도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이 지금 당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럼 이용수 할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과거 이 위안부 할머니들 둘러싼 30년의 이 역사적 활동들이 폄훼되고 왜곡되고 뒤집는데 오히려 이 당원들의 무분별한 비난이 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자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의혹은 제기된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텐데 검찰 출신 통합당의 김웅 의원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데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증거를 기자회견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애매한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뭐 분리하면은 뭐 검찰 수사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죠. 다만 뭐 본인 개인의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거라든지 부친을 뭐 쉼터의 관리인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아주 구체적인 그 증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검찰 조사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나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방어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도 진상조사 한 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책임성을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당원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 글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또 윤미향 당선이 사퇴하라는 글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 판단은 이게 법적인 문제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뭐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은 던 모습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법적인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